우리나라가 시리아와 국교를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알 아사드 부자 정권의 장기 독재가 막을 내렸기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유엔 회원국이 남북한을 제외하면 191개국입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수교를 하지 못하고 있던 나라가 시리아인데 하나 남은 게. 예, 시리아는 북한의 혈맹이라고 불리죠. 왜 그렇게 불리냐 하면은 그 전에 중동 전쟁 때 70년대, 60년대, 70년대 중동 전쟁 3차 중동, 그 4차 중동 전쟁 때 북한이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 시리아에. 그래서 시리아가 북한의 혈명이라고 불렸는데 그 알 아사드 정권 때 그때는 뭐 됐죠. 전투기 조종사를 보냈다고 그래요? 네, 전투기 조종사뿐이 아니고 미사일, 화학 무기도 제공을 하고 여러 가지 무기를 지원을 했죠. 그런데 알 아사드 정권이 얼마 전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사드가 지금 러시아로 망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도 정부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 아사드는 아들 아사드죠. 아들 아사드죠. 예. 예, 그 알 아사드인데 그래서 가도 정부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 가도 정부와 지금 저 수교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우리가 그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공식화할 수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쿠바하고 그 수교를 했죠. 쿠바도 그 북한과 형제의 나라 이렇게 그렇죠. 불렸는데 형제국이죠. 예, 형제국인데 쿠바와도 수교를 했고 마지막 하나 남은 시리아와도 다시 국교를 수립을 했기 때문에 유엔 회원국 중에서는 우리가 국교를 수립하지 않은 나라가 이제 없어졌죠. 그렇군요. 예. 100%가 됐다. 100%다 했습니다. 네. 자, 외교 성과를 이 숫자로만 따질 일은 물론 아니죠. 하지만 우리나라와 북한의 이 수교국 현황,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렇습니다. 30개국 이상 차이가 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들으신 대로 유엔 회원국 이제 191개국하고 수교를 맺게 되고 유엔 회원국은 아닌데 교황청하고 그리고 오세아니아 섬나라 쿡제도하고 니우에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하고도 우리가 수교를 맺고 있어서 시리아와 수교를 맺을 경우에 194개국과 수교를 맺는 그렇군요. 셈이 되고요.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9개국하고 수교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개국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죠. 사실 시리아는 북한하고 1966년에 수교를 맺고 나서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사드 정권하고 굉장히 친밀했는데 과도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사드 정권과 긴밀했던 나라들 그러니까 북한하고 러시아 이런 나라들하고 좀 앞으로 관계를 멀리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과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시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도 저는 퇴각한 것으로 이렇게 철수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우리 정부가 이제 지난달에 시리아 과도 정부를 접촉을 했을 때 상당히 수교를 맺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했다고 네. 합니다. 뭐 우리 한국 드라마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면서 수교에 대해서 큰 관심을 표시를 해서 우리가 지금 대통령 대행 체제이긴 하지만 자칫 그 작년 쿠바하고 수교를 맺을 때에도 북한이 상당히 방해 공작을 많이 펼쳤었는데 이번에도 북한이 혹시 방해를 할 수도 있는 일이 있어서 지금 상당히 서둘러서 수교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시리아 난민이란 말이 유행일 정도로 시리아 국민들 오랜 내전과 독재 정권에 시달려서 많이 나라를 떠났죠. 난민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장기 내전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 또 국토는 매우 피폐해진 상태입니다. 내전이 지금도 계속이죠? 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 아사드 정권이 축출이 된 게 작년 12월인데 이제 한 서너 달 됐지 않습니까? 서너 달이 됐는데 지금도 가도 정부와 그리고 여전히 알 아사드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양쪽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만 해도 양쪽이 무력 충돌을 해서 민간인이 한 750명 정도를 포함해서 1,000명 이상이 사망을 하는 엄청난 그런 네.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약탈도 같이 다행히 되고 했다고 하는데 이 알 아사드 이 추종 세력이 이 시리아 북서부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또 세력을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도 정부의 어떤 뭐 초소나 이 부대를 군 주둔지를 또 공격을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졌고 보안 순찰대하고 검문소를 급습을 해서 지금 또 사상자가 한 1,000명 가까이 났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한 서너 달 사이에 가장 심각한 수준의 무력 충돌이 이번에 지난 6일 날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 같은 미국 언론들도 어떤 알 아사드가 축출되고 나서 최대 규모의 내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내전 중인 국가입니다. 이 아사드 부자 독재 정권은요, 자국민들에게 화학 무기까지 서슴없이 썼었습니다. 악명 높은 살인가스, 또 염소가스였죠.
네, 그렇습니다. 알아사드 독재 정권에 반대를 해서 이 반군이 일어난 게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리아에서 반군이 내전을 일으킨 게 한 13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 한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염소 가스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이런 화학무기 독가스를 사용을 한 것이 한 300건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가장 심각했던 경우가 2013년 8월에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인근의 구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반군이 장악하던 지역이었는데 정부군이 에워싸고 계속 공격을 하던 중에 2013년 8월에 시리아 정부가 살인가스를 살포를 해서 아사드죠, 그때. 아사드 정권이 살인가스를 살포를 해서 1,400명의 민간인이 사망을 했거든요. 학살이었죠, 학살. 그렇습니다. 살인가스가 이게 색도 없고 냄새도 나지 않아서 신경을 마비시키고 곧바로 호흡이 멈춰지는 뭐 이런 치명적인 독가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제적으로 큰 비난이 일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사드 정권이 그러면 우리가 세계 화학무기 감시기구에 가입을 하고 모든 화학가스를 폐기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결국 지키지 않고 2017년에도 몇 차례 자국민을 상대로 화학가스를 살포를 했다가 상당히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는 그런 일도 있곤 했었습니다. 네, 새로 들어선 과도 정부 화학무기를 폐기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 과도 신정부하고 이제 수교하니까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자, 우리가 수교할 이 과도 정부는 아사드 정권에 맞섰던 그런 반군 세력이죠? 그렇습니다. 그 아사드 정권 때 맞섰던 저 반군 세력이 몇 군데가 있어요. 크고 작은 데 몇 군데가 네네. 있는데 그중에 우리와 지금 수교를 할 과도 정부는 이름이 그 영어 약칭으로 HTS라는 조직입니다. 굉장히 기네요. 네,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HTS. 하야트 타흐리르 알산? 그렇습니다. 네, 어려운 알아봅니다. 그런데 영어로 이제 HTS로 표현이 되는데 알라사드를 축출을 하고 다마스커스를 그때 점령을 했던 세력이 바로 이 조직이에요. 이슬람 무장 조직입니다. 그리고 여기의 지도자가 알사라 장군인데 알사라 장군이 지금 임시 대통령직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알사라 정부와 우리가 지금 그 외교를 수립하기 위한 그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렇군요. 이 HTS가 원래는 이슬람 무장 세력 그 유명한 알카에다 하부 조직이었다고. 알카에다의 하부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HTS가 이 지향하는 바는 그 시아파, 그 알 아사드 정권을 축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니파가 있잖아요. 이제 바뀐 거죠? 예, 그 시리아를 수니파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강경한 것 같지만 그렇죠. 본인들은 일단 저기 온건 노선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금 의심하고 있죠. 미국과 이스라엘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죠. 그런데 본인들은 여성들의 이제 히잡 착용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허용을 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는 온건주의자다 하지만은 원래 알카에다의 하부 조직이었기 때문에 네. 미국과 이스라엘은 계속 견제를 하는 감시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교를 맺기로 했습니다만 경계하고 또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 들으신 대로 이제 HTS가 이 알카에다의 하부 조직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노선을 바꿔서 온건한 이슬람주의로 정책을 변경을 했지만 그 조직원들은 또 어떤 성향인지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대통령이 저렇게 좀 일단 알샤라 장군이 넥타이 메고 그렇죠. 머리도 두건도 벗었어요. 네, 좀 바뀐 모습을 좀 보여주겠다 하는 건데 사실은 이 HTS가 장악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권위주의적인 이 통치 방식 때문에 거주민들이 상당히 큰 불편함을 호소를 하면서 시위를 벌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특히 뭐 예를 들면 이 시리아에 내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개종하지 않으면 통행 금지를 시킨다든지 뭐 소지품을 압수를 한다든지 네네. 억압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사실은 시리아 내부에서도 이 HTS가 온건한 이슬람주의가 맞는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곤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테러 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018년에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는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 풀고 있다. 이 점은 좀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것입니다.